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서는 기대할 바가 없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원내대표가 그 직을 내놨다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언론에서는 결국 이준석 뜻대로 김종인이 저질러 버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도록 이준석은 당대표에서 물러날 일이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 모든 것이 갈갈이 찢겨 있는 상태인데 다들 자리를 내놓고 그러고 있는데 이준석은 그 자리를 꼭 부여안고 절대 내놓을 수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 이준석, 김종인 이들이 불을 질러놓고 자기들이 불을 질러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의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정작 그 대표급인 인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윤석열 후보는 거의 잠적한 상태입니다. 다들 어디 틀어박혀서 술 퍼마시고 술에 떡이 돼서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1월 4일 낮에 1시간 정도 당사에 들렀다가 갔다고 합니다. 나 아직 그만두지 않았다. 그런 뜻이겠죠. 김종인 위원장이 나타났을 때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할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답이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윤석열은 그저 내 손아귀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다. 지금 당신 목이 날아갈 판이라고 하는데 이러니까 기자들에게 오히려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자기 나름대로 최종 결정을 할 모양이다. 그런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된 모양이다.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이러면서 나보다 윤석열이 더 답답할 것이다. 누가 누구 걱정을 하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오늘 내일 사이에 결말이 날 것이다. 아마도 이 태도로 봐서 윤석열이 또다시 벌써 한 번, 두 번 백기 항복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김종인, 이준석 밑으로 기어 들어올 것이다. 그저 하루 여유를 주겠다. 이런 태도, 이런 그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은 나의 아바타라고 했죠. 대선 후보를 그 사람이 나가서 만일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 김종인 씨가 시키는 대로 그냥 연기만 해라. 제대로 못할 테니까 하는 신용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건 아주 끔찍한 음모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의원총회에서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한 겁니다. 윤석열은 내 손아귀에 있다 하는 선을 넘어서 모든 국민에게 윤석열을 절대 뽑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김종인, 이준석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묵뚝각시,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그의 말은 이제 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일단 끝장이 났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혹시 오늘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거의 잠적 상태에 들어간 것도 김종인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이미 끝났다. 김종인이 그 숨통을 끊어버렸다. 그런 뜻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의힘 쿠데타 이후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월 3일과 4일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열차가 멈춰섰다. 이런 제목을 뽑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제로서 국민의힘은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선대위가 멈추고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가 멈추고 지금 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선대위 직책을 내놓고 백의종군하겠다 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선대위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직속위원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기일전하고 정말 힘든 결정을 해서 모든 것을 새로 새 출발하자 하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합의를 통해서 이심전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찌 되었든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 자리를 내놓고 다시 한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빠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이 둘이 대표적입니다. 둘은 서로 상대방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편들어주고 이러면서 둘이 윈윈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김종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의 선대위 직책은 아무도 손 못 대는 거다. 그거는 그냥 이준석 거다. 누가 오라 가라 할 수도 없고 이준석이 가고 싶은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그냥 원래 마치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그거는 이준석 고유의 자리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사퇴를 했어도 그것은 사퇴가 아닌 겁니다. 본인이 그냥 내팽개쳐 버린 것뿐이지. 다시 주워들면 된다.
김종인 씨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대위에서 모두가 사퇴를 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준석이 나타나서 김종인은 사퇴할 생각이 없었다. 사퇴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이서 서로 상대방을 편들어주는 척 하면서 정말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은 이 둘을 빼놓고는 모두 자리를 내놨다. 물론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를 내놨다 했는데 김종인, 이준석은 서로 아니라고 하고 있죠. 자기들은 안 나갔다. 그런데 정식으로 사퇴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는 출근하지 않았고 그리고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적한 셈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챙겨주면서 이 사람은 나가지 않았다고 한 이준석, 김종인 이들은 업무 중단 상태가 맞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김종인은 자기가 사퇴하지 않았다는 것을 몸으로 주장을 했죠. 1시간 동안 당사에 출근함으로써. 이렇게 어제와 오늘의 상황을 보면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이 세 명이 태업을 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열차는 멈춰섰고 자기 자리를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두 사람과 최후에 남아있는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은 태업 상태에 있고 이러한 상황을 보수 우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현재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1야당이 멈추니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심지어 조중동까지 멈췄습니다. 리마연에서는 지난 봄부터 사실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씨가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중도 확장이 중요하다. 이제는 과거식으로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환골탈태해서 이제 더 이상 보수정당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봄부터 1년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을 그런 얄팍한 선거 공학을 들고 덤벼들지 마라. 보수 우파의 철학, 보수 우파의 정치가 그게 바로 정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끊임없이 알려주었던 그런 이야기를 그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바뀌고 이제 새해가 되니까 보수 원로들이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칼럼이며 인터뷰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는 그런 정통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 그게 정말 씨도 먹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늦었던 것인지 어제 이준석 김종인의 쿠데타 이후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겁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 김종인 씨는 오늘 내일이면은 윤석열 후보가 결정을 할 거다. 결국은 우리 발밑에 와서 애거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이제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게 이제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열차는 어제의 쿠데타로 이제는 그냥 확실히 뇌사 상태로 된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더는 희망이 없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보수는 윤석열에게, 사실 윤석열이 보수의 눈에 들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양복을 입고 있어도 왠지 작업복 소매를 다 걷어 올리고 무릎을 드러내고 흑발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했다고 해도 어딘지 차라리 조폭무리에 끼어 있는 게 더 어울린다 싶은 사람. 게다가 대한민국의 헌정사, 국가관,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정치, 리걸마인드, 그 어느 거 하나 변변히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 그렇지만 보수는 윤석열에게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돌격해서 승리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보수는 사실 어제까지도, 쿠데타가 발생한 어제까지도 윤석열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죠. 칼을 뽑아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쿠데타를 진압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수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중도는 다들 지쳐버렸습니다. 보수는 진흙탕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간 국민의힘 대선 열차를 윤석열이 그 진흙탕을 뒤집어 엎어서, 그래서 다시 이 밝은 세상으로 꺼내 놓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너무 과도한 기대였던 것이죠. 진흙탕을 뒤집어 엎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을 일으켜라 하는 것만큼 엄청나고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흙탕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진흙탕을 뒤집어 엎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그 상황을 깨뜨리려면 바로 그 본인이 진흙탕을 벗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국민의힘 대선 열차에서 진흙탕은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입니다. 리마연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좀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당시에 일단 이 셋 중에 하나는 나가야 한다. 그게 첫 단추다. 그게 살아나는 길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셋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들은 모두가 진흙탕 그 자체입니다. 보수가 기대하는 윤석열 자신이 진흙탕인 겁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앞으로 가라.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 정말 공정과 상식이라면 조국은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인생의 동반자인, 일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김건희 씨를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김건희 씨에 이르면 공정과 상식은 땅속으로 숨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윤석열 자기 자신을 봅시다. 자기 자신이 공정하지 않고 상식에 반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 바로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진흙탕인 윤석열은 진흙탕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국민의힘을 구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나라를 살리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듯이 국민의힘을 살리는 것은 국민의힘의 주인인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이제 진흙탕 속에 잠겨서 영원히 사라질 것인가? 그렇지 않고 살아나려면 국민의힘 당원이 일어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이 진흙탕을 제거하는 것은 당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